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스페셜 세션 마이데몬으로 엿보는 K 드라마 IP 비즈니스의 미래의 진행을 맡고 있는 미디어 그룹 테이크 투의 정성 부대표입니다. 이번 세션은 먼저 무대에 계신 두 분의 발표를 들은 후에 저랑 같이 대담을 하면서 여러분 궁금증들을 좀 풀어가는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튜디오 S의 마케팅 사업팀 정기준 차장님의 발표를 좀 청해 듣고요. 발표 제목은 K 드라마와 연관 산업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발표는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스튜디오 S의 마케팅 사업팀 정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K 드라마와 연관 산업 그 IP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발표 자리에 와서 영광이기도 하고 모쪼록 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스튜디오 S가 조금 생소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아마 화면에 드라마의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아마 하나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SBS 드라마 본부가 2020년에 스튜디오 S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문 드라마 제작사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매년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드라마의 영향력과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희 드라마 그 업계에서 바라보는 IP의 영향력과 또 몇 가지 사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과거의 드라마는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 16부작이 방영되는 2달 반에서 3달 정도 아주 높은 인기와 흥행을 가져온 뒤에는 종영과 동시에 그 인기가 사그라들고 이런 이유로 저희가 드라마를 TV 광고 외에 다른 연관 산업이나 비즈니스로 활용하거나 수익을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이제 겨울 연가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에게 새로운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드라마 렌탈 대여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드라마가 그 방송사에서 방영된 이후에도 렌탈샵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국내에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맨 가운데 위에는 드라마가 방영될 때 나왔던 DVD지만 그 아래에는 실제 드라마 촬영지 관광을 소개하는 DVD입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단순히 드라마 자체로 끝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굿즈, 그다음 새로운 관광 상품 혹은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의 경제 효과를 불러오는 아마 저희 국내에서 첫 번째 사례로 인식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13년 겨울에 방영했던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방영이 보통 국내에서 이제 주로 인기가 있었다면 이 별에서 온 그대는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거의 방영이 되면서 많은 중국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요 방영 시기에 이제 드라마에서 소재로 나온 이제 치맥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치맥 열풍이 있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들이 매장 수를 굉장히 급격히 늘릴 수 있었던 기폭제가 되었다고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안에서 이제 여주인공이 입었던 다양한 옷들, 그다음에 이제 명품 가방들이 이제 완판 행진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효과로 인해서 저희가 제작사 입장에서도 드라마가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IP 비즈니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왼쪽 상단이 이제 중국 상해에 있는 파리바게트 매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 상해에 2016년에 별에서 온 그대 세트장 컨셉을 적용해서 이제 카페를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서 별에서 온 그대 이제 뭐 다양한 식음료라든지 컨셉의 MD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2013년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중국에서 2016년에도 꾸준히 소비되고 있었고 저희가 요 매장을 오픈했을 당시에 그 오픈식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중국 팬들이 줄을 서서 입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은 저희가 그 실제 매장 아래 별의 성거대 남자 주인공의 집안을 세트장 그대로 카페 매장에다가 옮겨놓은 거고요. 보시면 중국의 이제 이 드라마 팬들이 드레스를 맞춰 입고 매장에 와서 기념 사진을 찍고 라이브로 그 인터넷 방송을 했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뭐 파리바게트라는 대기업과의 콜라보라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스토브리그는 저희가 이제 중소 캐릭터 업체와 콜라보했던 사례입니다. 스토브리그 저희가 드라마를 제작할 당시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야구단의 심벌이 될 만한 캐릭터가 필요했고, 저희 제작진과 여러 가지 캐릭터를 서칭하다가 투바엔이라는 업체에 이제 양 모양을 한 캐릭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 소품으로 요 양 인형을 등장시켰고,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양 인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저희가 요 양 인형을 한번 MD 상품으로 판매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드라마 유튜브 채널에 이 양 캐릭터를 홍보하는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고요. 이제 뭐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기사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좀 홍보했었고, 이 캐릭터 양 제품이 저희가 1차 판매를 했을 당시에 그 판매 사이트의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었고 5분 만에 완판을 해서 2차, 3차 판매를 했던 아주 좋고 재미있었던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스튜디오 S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통해서 재미나게 연간산업과 콜라보했던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사실 요 섹션을 이제 얘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콘텐츠 진흥원에서 매년 가졌던 간담회라든지 또 드라마 PPL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업체라든지 뭐 캐릭터 업체들, 뭐 다른 연간산업 담당자분들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드라마 PPL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노출을 최단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방송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프로세스입니다. 보통 작가와 기획 PD들이 어떤 작품을 기획하고 대본을 1부에서 4부 정도 집필을 한 다음에 제작사에다가 이 기획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기획안을 검토한 후에 연출 감독 그리고 이 작품에 캐스팅할 배우들을 선정하고 캐스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캐스팅이 진행되고 나면 제작사에서 제작을 진행하는 것을 착수하게 되고 방송사에서 이 드라마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보통의 PPL 영업은 편성이 확정되거나 제작이 진행된 이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PPL 영업이라 협찬은 편성이 확정된 후에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에 깊숙이 관여되거나 임팩트 있게 노출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 제품이나 브랜드의 노출이나 어떤 시기, 배우, 장르, 그다음 이제 어떤 OTT에서 방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 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이 확정된 후에나 이제 PPL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연간 산업에 계신 분들 또 조금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편성 단계보다는 그 이전에 연출과 캐스팅이 결정되기 이전에라도 이 작품에 대한 세부 기획 단계에서 PPL을 협의하시는 것이 훨씬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세부 기획을 하면서 각 등장인물 캐릭터의 어떤 설정이 완성되는데 이런 설정 단계에서 재미난 설정들을 통해서 제품들을 더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드라마의 김 제품을 노출하고 싶은데 이 세부 기획 단계에서 제작사랑 협의를 하면 주인공이 늘상 먹는 간식으로
김 제품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음료의 마케팅 담당자인데 주인공이 항상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음료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설정으로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설정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적인 PPL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자연스럽고 시청자들한테 인지가 확실하게 되는 PPL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요 순서대로 저희가 작품을 선정하는 중요도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기업이라면 아마 4번부터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이냐, 어떤 작가, 감독이 연출하고 집필하는 작품이냐, 그 다음은 이 드라마가 어떤 OTT에서 방영이 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대기업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이 순서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S급 배우, 또 캐스팅료가 많은 배우, 또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글로벌 OTT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는 아마 PPL 단가도 굉장히 높을 거고 이 PPL 이후에 드라마 IP를 마케팅에 활용하시는데도 제약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높은 배우의 인지도보다는 우리 제품이 이 드라마에 얼마나 잘 녹여들 수 있는가, 또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작품성이 좋은가,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오늘 요 섹션 자체가 마이데몬과 관련된 섹션이라 저희 실제 마이데몬에 그 등장했었던 누보 제품의 PPL 장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이데몬은 2023년에 방영이 됐었고요. 저희 그 송강 배우, 김유정 배우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김혜숙 배우는 극 중에서 회장님이자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요. 저희 그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 안에 그 식물꽃 영양제 누보 제품이 있었고 콘진원과 테이크투 요 대행사의 그 추천으로 저희가 이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82번 고객님. 그리고 저희가 이 마이데몬 드라마를 제작할 때 그 이 캐릭터 IP 사업을 위해서 미우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었고요. 실제 이 캐릭터를 드라마 안에서도 노출시켜서 캐릭터 인지도를 끌어올린 다음 다양한 굿즈도 제작했었고 마침 그 누보 측에서 이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을 해서 이 누보 제품 패키징에 저희 마이데몬 타이틀과 미오 캐릭터를 사용해서 판매하는 콜라보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 누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마이데몬에 나왔던 누보 캐릭터, 누보의 제품의 캐릭터를 같이 이제 삽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들을 좀 진행하셨었던 누보의 그 김신덕 본부장님께서 누보 협업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발표는 앉은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보 전략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김신덕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IP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했었던 내용을 조금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진행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비료와 마이데몬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누보라는 회사는 비료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료와 사실 PPL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좀 어색한 만남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비료 중에서도 저희가 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비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뒤에서도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질적인 어떤 마이데몬과의 드라마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비자와 접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식물 영양제 부분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 비료라고 칭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이 비료 중에서도 특별히
일반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식물 영양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 비료 부분에 있어서의 이 가정용 비료 부분들을 조금씩 확장해 나갔고요. 2021년도에 브랜드 K에 선정이 되면서 다양한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콜라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 가정 원예용 비료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뭐 하나의 가벼운 부분으로 접근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패키지서부터 어떤 사용성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까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식물 영양제 비료 부분에선 최초로 굿 디자인상을 수상을 하면서 저희가 또 비료의 어떤 새로운 영역들을 좀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국내보다는 이 가정 원예용 시장이 사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쪽의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의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와중에 저희가 브랜드 K라는 어떤 이런 자격을 등에 업고 같이 지금 나와 계신 분들과 함께 사실 IP 콜라보 사업들을 23년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내용들을 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료가 그냥 일반적인 비료, 식물 영양제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다양한 식물 영양제가 있습니다. 인도어 가드닝이라고 하는 가정 쪽에서 일반 화분에 키우시는 이런 비료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텃밭이라는 부분에 텃밭 시장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는 사실 섹션화되어 있는 가정 원예용 비료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B2B 쪽의 사업인 이런 비료들 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B2C 소재의 가정 원예용 식물 영양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전개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작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IP와 콜라보를 통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마이데몬에 나왔었던 화면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사실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는 것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등장하시는 김혜숙 배우님께서 사실 취미로 가정 쪽에 이런 식물을 키우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단계에서 사실 이런 기획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접수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시는 쪽에서는 흔쾌히 자연스럽게 좀 녹여주셨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비료가 갖고 있는 그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포형 비료인데요. 아까도 보셨었던 것처럼 물에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녹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화면에 잘 녹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바라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부분들의 지원을 좀 받았었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발포형 비료를 바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채널들을 확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드라마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좀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같이 그 안쪽에서 송강 배우께서 갖고 있는 그 부캐릭터 미호라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콜라보 제품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품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저희가 리패키지 제품을 통해서 저희의 발포 제품을 약간 식물 비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패키지화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컨텐츠적으로 호응을 많이 얻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웹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컨텐츠적으로 활용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확장을 했었고요. 이벤트라든지 이런 컨텐츠로 활용을 하면서 닥터조라는 브랜드를 조금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대부분 보도자료나 PPL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관의 협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의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PR로 통해서 저희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짧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활동했었던 것들과 그다음에 간단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후에 이 자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아주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여러 가지 발표를 보시면 이렇게 PPL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보는 형태로만 그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IP 사업화, IP 비즈니스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묻어나는 내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협업의 계기, 협업을 통해서 어제 얻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기준 차장님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업의 계기가 어떻게 됐었는지. 일단 저희 제작사 입장에서는 처음 마이데몬 드라마를 기획했을 당시에 이 드라마의 소재가 악마, 약간 판타지가 섞여 있는 로맨스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활용해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 캐릭터 사업을 좀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제작사 내부에 저희 스튜디오 S 내부의 이제 목표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캐릭터 개발을 하던 와중에 2021년이었죠. 저희가 2022년에 그 콘텐츠 진흥원에서 한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 간담회에서 제가 이제 콘진원과 요 테이크투 정우성 부대표님께 우리가 이런 캐릭터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콘진원과 테이크투가 우리 마이데몬과 어울릴 만한 저희 캐릭터와 콜라보할 만한 연간 산업 업체를 조금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5월, 6월쯤 콘진원을 통해서 누보를 소개받아서 저희가 요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이데몬 드라마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캐릭터 사업 또 IP 비즈니스 사업을 누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신동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제 브랜드 K에 선정되면서 이제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서 같이 연결됐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어쨌든 계기나 협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 K 자격으로 콘진원 쪽에서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사실 계획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일회성으로 조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회성을 얼마나 이 결과를 이끌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사실 1차적으로는 1회에 잠깐 등장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러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 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어떻게 이거를 녹여서 노출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이거를 영업 쪽에 또 전달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그런 작업들을 좀 내부에서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이 지금 한 3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접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IP 비즈니스 사업은 이거의 중심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간접 광고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단순히 한 번 노출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3개월 지나면 전부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드라마도 3개월 이상 그렇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접 광고를 한번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는 IP를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브랜드화를 할 수 있고 그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수출이라든가 그 브랜드를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었고 그때 이제 정기훈 차장님이랑 저희랑 이제 컨진원 그다음에 문체부랑 협의를 하면서 그럼 이 IP를 갖고 우리 한번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라 그때 이제 누보라고 하는 좋은 기업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IP는 지금도 솔직히 그 캐릭터는 아직도 무슨곡이든 여러 이제 그 IP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발전돼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IP 비즈니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활성화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특히나 지금 드라마 제작 환경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뭐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방송까지 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광고주들도 1년 후에 내 상품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이 들어가는 시기와 방송 시기가 조금 갭이 좀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간접 광고 형태를 좀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사업 구조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정윤샤님 어떠세요? 이제 드라마 제작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례로 들면 아마 2017년, 8년 이후로 아마 시청자분들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드라마 안에서 의류 PPL을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시즌 뭐 이런 트렌드라든지 뭐 시즌 이슈가 많은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전 제작 기간이 늘어난 드라마의 제품을 PPL하는 것이 이제 거의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사전 제작으로 이제 이런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화 방향 혹은 PPL 이런 영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존에는 제작에 급급했다면 지금은 충분한 사전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드라마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IP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광고주 혹은 이제 그 연관 산업에 어필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할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 스튜디오 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이제 시즌제 드라마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열혈사제 2가 제작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모범택시 3, 뭐 재벌형사 2 이런 드라마를 시즌제 드라마는 IP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시즌제 드라마의 IP를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고 사업화해서 효과를 많이 볼 생각입니다.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저희 지금 열혈사제 같은 경우는 열혈사제 IP를 이용해서 실제 오프라인 거리에 열혈사제 문화 스트리트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바뀐 제작 환경에 맞게 새로운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작사들이 이런 사업화, 그러니까 기존에 어쨌든 간접 광고에만 의존했던 어떤 판매 방식에서 사업이라는 형태로 계속 이관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한류의 영향도 있습니다. 한류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도 있고 광고주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의 구조는 역시 기업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강신동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번에 요 협업 진행하고 났을 때의 이제 뭐 내부적인 회사 내부의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바이어들이라든가 외국의 시선은 어땠었는지 한번 좀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딱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한번 딱 했다고 해서 내 체력이 확 좋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기는 한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냈었던, 그리고 이 거리들이 사실 마케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거리를 만들었었던 부분이 있고, 이거는 사실 요번에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 연초에 미국 쪽에서는 가장 큰 W 쪽 마트 쪽하고 저희가 이제 OEM 납품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하던 와중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전 제작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상 자체는 23년도 그러니까 방영은 12월에 됐지만 영상 자체는 한 7, 8월 정도에 촬영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소스를 좀 받아서 이제 요번에 그 논의하고 있는 그쪽과 함께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국내 방송도 되고 넷플릭스 쪽에도 방영이 될 예정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정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좀 효과를 얻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그냥 사실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알려져 있지는 않은 회사이기는 한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신뢰를 얻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원의 식물 영양제 쪽은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영업 쪽에서는 풀어내기가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게 야, 식물 영양제 브랜드가 PPL까지 해? 약간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좀 압도하는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들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기업들 어쨌든 이제 제작사도 그렇고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얼만큼이나 많이 판매되고 사람들한테 회자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사는 드라마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고 광고주는 좋은 드라마에 자기의 제품을 이제 홍보하는 형태가 진행이 될 텐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순히 간접 광고 PPL의 형태만으로서 이제 과거의 사업을 진행했던 거랑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스튜디오 S에서도 여러 이제 보셨겠지만 스토브리그라든가 마이데몬까지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하시는 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 계신데 이 드라마 IP 사업의 향후 방향성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일단 뭐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좋은 IP를 확보하는 게 일단 저희 제작사로서는 첫 번째일 거고요. 아마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제작사들 또 광고주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실제 출연한 배우의 퍼블리시티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 이제 그 사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퍼블리시티권을 제외한 드라마 IP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또 어떻게 브랜드와 마케팅에 이용할 것인가가 참 많은 오랫동안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이유로 이런 퍼블리시티권을 제외한 드라마 IP를 강화하고 이 IP를 사업화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발표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튜디오 S로 이제 SBS에서 분리될 때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협찬 PPL을 담당하는 조직 그리고 실제로 IP 부가 사업을 하는 조직 그리고 이런 IP를 홍보하는 조직을 한 팀으로 이제 저희는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S의 마케팅 사업팀 안에서 이런 모든 협찬과 부가 사업 이런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제작사에 대비해서는 조금 이 IP 사업의 어떤 유연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가 드라마 IP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체들하고 입체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드라마와 과거의 플랫폼들이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송할 때는 그냥 방송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하고 직접 만나는 경향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방송 송출 이후에 이 드라마 IP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한 방법이 필요할 텐데 이제 IP 비즈니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제 그 제작사와 일반 기업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IP 비즈니스를 내가 IP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IP 비즈니스를 같이 하려고 했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 좀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기업은 사실 중소기업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고요. 작년에 800억 정도의 매출을 이제 달성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아까 비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녹차도 해외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프장 조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견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IP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 사항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사실 여기 대기업 분도 와 계실 수도 있고 중소기업 중기업 기업 분들도 와 계실 수 있고 소기업 기업 분들도 와 계실 수 있는데요. IP를 진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준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저보로 혼자 만약에 이번에 IP 쪽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이 컨텐츠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을 혼자 준비하라고 했으면 아마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랍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들을 많이 이제 좀 맡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는 저희 전략기획본부 밑에 브랜드 기획팀이라는 이제 팀이 있다 보니까 그 팀에서 사실 웹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영상도 만들어내고 촬영도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은 IP에 관련된 부분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 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컨텐츠가 나오면 결국은 그 후광 효과가 있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용한 금액들이 사용한 자원들이 활용이 100% 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사실 준비가 더 중요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할 때도 이 부분의 거리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제일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팔로우업하면서 진행됐었던 내용의 업무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마케팅이 실제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질까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러는 상황이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솔직히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세부 세 명이 같이 이제 논의했던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했던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각자의 아이디어가 거기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 뭐 라이선스콘 자체도 이제 컨장에서 주최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정부나 기관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도와달라.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 좀 도와달라. 이런 어떤 게 있을까요? 차장님 어떠세요? 일단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광고주를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사실 저희가 IP를 그 대기업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형식의 비즈니스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보다는 대기업에서 PPL을 하고 드라마의 타이틀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구매해 가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IP 비즈니스가 주였다면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에 이제 한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연간 산업에 있는 업체들하고 뭔가 같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 그리고 저희가 이 IP 비즈니스에 좀 더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드라마는 제작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과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 그 쿤진원에서 요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관련 산업을 지원하실 때 과업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주셨으면 이게 사실 올해 예산으로 올해 방영되는 드라마에 PPL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 실제로 실행하시는 정우성 부대표님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해지면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 발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전 기획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 연간 산업에 있는 업체 분들이 어느 제작사에서 어느 드라마가 만들어지는지를 정보를 쉽게 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이런 협의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어떤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을 때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업체랑 같이 뭔가 협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업체를 찾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이런 제작사와 연관 산업의 업체들이 서로 어떤 교류할 수 있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김민석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정부에 이제 뭐 도움도 받으신 것도 있겠지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뭐 제가 속해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PPL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아니면 다른 쪽의 매체에 노출되는 부분이 사실 언감생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용이라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는 콘진원의 어떤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잘 진행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마케팅 방법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과연 당연한 건가?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건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콘진원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협조나 도움을 주셨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셨었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르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사실 마케팅 쪽에서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세스를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는데, 작은 기업에서는 사실 PPL 됐어? 아니, 지원 사업 됐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물건만 보내주면 돼.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넥스트는 아마 끝인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 방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관 쪽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결과값들이 더 좋게 나올 것 같고, 그 좋게 나오게 되면 사실 관이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류 마케팅 계속 진행하다 보면서 좀 많은 기업들하고 소기업들이죠. 중소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케팅 인력이 대부분 기업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PPL은 정말 잘 이제 좋은 드라마에 잘 들어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활동들이 없는 거죠. 근데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간접 광고는 왜 하냐면 방송에 나가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2차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더 핵심이거든요.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알진 못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계속 갈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에요. 특히나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하는 분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바이어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제품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보는 바이어가 하는 거지 이 기업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마케팅을 할 만한 인력이 필요가 없는 기업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좁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류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지금 왔는데, 한류를 통해서 더 많은 수출을 통해서 더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분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마케팅 인력들에 대한 지원들,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방송 IP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걸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라마 제작할 때 있어서 나 이제 음료수 회사가 필요해. 당장 우리가 음료수가 중요하게 노출이 되는데, 근데 대기업들보다 우리 중소기업하고 하면 이런 걸 IP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어디랑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들을 이제 콘진원이든 어떤 이런 기관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걸 다 기관들이 다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러한 서로 간에 필요한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화돼서 좀 쌓여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필요할 때 이제 홍진원한테 말씀을 드리면 누구 만나봐라, 누구랑 얘기해봐라, 어느 기업 만나봐라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도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기업들도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가 어떤 PPL이나 드라마를 하고 싶을 때 누구 만나야 되죠? SBS 스튜디오S의 차이님 만나면 돼요. 이게 이제 데이터화가 될 수 있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제 오늘 그 K 드라마의 IP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예. 뭐 이게 많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 오셔서 너무 좋은 발표해 주셨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드렸습니다. 예.